이과에서 배울 내용은 A거나 혹은 B다 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不是,就是,不是,就是. 먼저 일과와 마찬가지로 不是라는 의미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음 뒤에 오는 이 叫 물론 지우라고 발음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叫는 곧 바로라는 의미를 지녔죠. 따라서 不是 A, A가 아니라 就是 B, 바로 B다라고 혼동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해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는 우리 일과에서 不是 A, 而是 B로 배웠었죠. 따라서 이제 설명드리는 不是 A, 就是 B는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 아니고 不是 A, A가 아니라면 就是 B, 바로 B다라는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아니라면 곧 B다니까 A 아니면 B다라고 의역이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일과와 마찬가지로 시가 있다고 해서 꼭 명사나 명사구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叫는 바로 곧 바로라는 의미인데요. 이 叫라는 의미는 거의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이 叫 대신에 다음의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따라 읽어보시죠. 变, 变. 이 变이라는 단어는 叫와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거의 말을 할 때는 叫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반면 쓸 때 원옌 문헌체라고 하죠. 쓸 때는 变이라는 단어를 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叫 대신에 变을 써주면 문장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왜? 원옌 문헌체니까요. 이 표현은 따라서 A가 아니라면 B다니까 주의할 것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 B를 다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예문 1번입니다. 北京的冬天不是下雪就是刮风北京的冬天不是下雪就是刮风 베이징의 겨울.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不是下雪 눈이 내리지 않으면 就是刮风 곧 바람이 분다니까. 즉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는 눈이 내리면서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예문 2. 去商场他不是买这个就是买那个钱都花光 商场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 초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商场은 상황에 따라서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냥 편하게 백화점으로 번역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녀는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면 곧 저것을 사느라 돈을 또 다花光 써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화는 꽃 화자인데 꽃잎이 날리듯이 돈을 쓴다 라는 의미에서 착안하여 중국인들은 화라는 명사를 동사로 써서 돈을 쓰다라고도 풀이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꽝이라는 단어는 빛광자죠. 빛이 난다라는 것은 모두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서도 보이죠.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바닥에 빛이 나도록 먹어라 라는 뜻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이거 바닥에 빛이 나도록 먹어 라는 의미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으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화광 빛이 나도록 쓴다. 즉 남기지 않고 쓴다라는 의미로 풀이해서 화광하면 다 써버린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 뒤에 꽝이 붙으면 동사를 다 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점에 가면 이것을 사거나 저것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이 표현 买这个 이 발음은 사실상 买这个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원래는 저 이거 양사로 쓸 땐 끄가 아니라 끄 경성 처리되죠. 따라서 원래는 저 이거인데 이를 생략해서 这个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또는 这와 이를 합쳐서 발음을 변형시킬 수 있죠. 이때 발음은 这로 발음한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 나 이거도 나 이거라고 원래는 표현해야 하는데 수사 이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나고로 발음할 수 있죠. 혹은 나와 이를 합쳐서 발음을 변형시켜 네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这个로 발음할 수도 있고 这个로 발음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那个 또는 那个로 발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문 3. 科学家不是实验就是写论文整天都不休息 다시 한번 科学家不是实验就是写论文整天都不休息 과학자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면 곧 논문을 쓰는 것이니까 과학자는 실험을 하거나 논문을 쓰느라 整天 하루 종일 都不休息 다 쉬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두 번째 또 자주 쓰이는 구문이 바로 이 표현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除了就是除了就是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加减乘除加减乘除加减乘除한국어로 얘기하면 가, 감, 승, 제 가, 더하다, 감, 빼다, 승, 곱하다, 제, 나누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가감승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다음 단어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等于 等于 等위는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죠.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等은 따라 읽어봅니다. 等同 等同 한국어 발음으로는 등동인데 등동을 바꾸면 동등이죠.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중국어는 한국어와 같은 한자를 쓰지만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한국어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1加1等于2 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가감승제의 제, 이 제 발음이 따라 읽어보시죠. 수, 수. 한국어에서도 이 제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제외하다라는 의미죠. 제외하다가 뭐예요? 뺀다는 얘기죠. 즉 제외라는 것은 바깥으로 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除了 A 하면은 A를 빼버린다, A를 제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除了 A 就是 B 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를 제외하면 곧 B다니까 A거나 B다라는 의미로 풀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배웠던 不是 A 就是 B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不少学生在周末除了上网就是睡觉. 다시 한번. 不少学生在周末除了上网就是睡觉. 不少 적지 않은 학생들은 在周末 주말에 除了上网 상왕을 제외하면 就是곧 睡觉 잠을 잔다라는 뜻이 되겠죠. 단어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상왕, 상왕. 이 단어 역시 동빈 구조, 즉 서술어 목적어의 형태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상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됩니다. 어디에 오르다라는 뜻이 되죠. 우왕, 이 우왕은 그물망자예요. 따라서 상왕 하면은 그물에 오르다라는 뜻인데 이 우왕, 그물은 사실상 外来语 외래어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外来语, 外来语 외래어죠. 즉 우왕, 그물은 영어로 net, net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우왕은 바로 다음 단어 외래어입니다. 다음 단어의 줄임령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후련왕, 후련왕 또는 인트왕, 인트왕 두 단어는 의미가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봅니다. 후, 후. 이 후는 초급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던 따라 읽어봅니다. 시앙, 이때는 시앙 일성으로 발음해야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시앙후, 시앙후, 상호. 물론 뒤집어서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성조는 바꿔야겠죠? 일성으로. 따라했습니다. 시앙후 또는 후시앙, 상호, 서로라는 뜻입니다. 이 상호, 서로라는 의미는 영어로 inter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국제적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international 아닙니까?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는 국제라는 의미죠. 따라 읽어봅니다. 国际, 国际. 그럼 국제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는 서로 제자지요. 사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국제라는 단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라는 뜻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international이라는 것은 national, 국가, inter, 사이라는 뜻이 되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 간에라는 서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앙후, 후시앙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inter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은 야구 같은 경우 리그가 두 개 있죠. 내셔널 리그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리그끼리만 경기를 하지만 간혹가다 서로 이 리그 간의 팀들끼리 겨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일컬어 인터리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리그와 리그 사이에 있는 팀이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후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inter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후련왕, 서로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 바로 인터넷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련왕은 바로 영어 인터넷을 의역한, 따라 읽어보시죠. 의역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같은 의미로 쓰이는, 따라 읽어봅니다. 인터왕 하면은 우왕은 네트, 즉 의역인 반면 인트어는 바로 영어 인터를 갖다가 따라 읽어보시죠. 인이 음역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어의 inter를 갖다가 그대로 발음을 가져온 역시外来语 외래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후련왕, 인터왕,
모두 인터넷을 뜻해요. 즉, 왕은 후련왕 또는 인터왕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하다, 인터넷에 접속하다라는 동사를 어디에 오르다 라는 의미의 쌍이라는 동사로 써준 겁니다. 기억하시죠? 쌍이라는 단어는 동작의 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궤도에 오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왕 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다, 인터넷을 하다, 인터넷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不少学生在周末除了上网就是睡觉. 적지 않은 학생들은 주말에 인터넷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곧 잠을 잡니다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잠을 잡니다라고 풀이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이 구문은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도 했다가 잠도 잤다가 라고 풀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번 따라 읽어보시죠. 或者 발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或가 아니라 후오어지요. 다시 한번 或者 우리나라에서도 혹자는 또는 줄여서 혹은이라고 쓰죠. 혹은 A하거나 혹은 B하거나 즉 A 아니면 A를 하거나 B하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도 혹자는 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이라고도 표현하듯이 중국어도 或者 또는 者를 생략해서 따라 읽어보시죠. 或 A, 或 B 즉 者를 생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高中毕业或大学毕业都可以报名. 다시 한번 高中毕业或大学毕业都可以报名. 원래는 或 A, 或 B이지만 앞에 或 또는 或者를 생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문 1번은 앞부분에 或者 또는 或를 생략해 준 형태죠.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 모두가 报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되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되고 다 문제 없다는 뜻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报名 이름을 보고하다 즉 이름을 등록하다라고 풀이합니다. 기왕 报名이 나왔으니까 몇몇 연관된 단어 더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报道 이 报道는 报名과는 달라요. 报名은 신청하는 거고요. 报道는 到 도착했다고 报 보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령 대학생이라면 내년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신청할 수 있죠. 그 신청하다라는 것은 따라 읽어봅니다. 报名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실제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학교에 가서
저 도착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신고하는 것을 일컬어 따라 읽어봅니다. 报到, 报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단어도 함께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挂号, 挂号. 이 挂는 걸 귀자죠. 어디에 걸다라는 뜻입니다. 즉 번호를 건다는 얘기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걸죠. 따라서 挂号는 예컨대 병원에 갔을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즉 접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먼저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접수하다라는 동사를 따라 읽어봅니다. 挂号, 挂号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或者你来接我或者我去找你都可以. 다시 한번, 或者你来接我或者我去找你都可以. 내가 너를 마중 나오거나 혹은 내가 너를 찾아가거나 다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或者는 말씀드렸다시피 A거나 B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혹이라는 단어는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혹시나 뭐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이 或者가 부사어로 쓰여서 아마도 혹여나 혹시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예문 3 같은 경우가 그것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赶快收拾行李或者还来得及. 다시 한번, 赶快收拾行李或者还来得及. 서둘러서 짐을 수습해라, 챙겨라. 어쩌면 아직 来得及, 시간 안에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때 或者는 바로 문장 중간에 놓였으므로 부사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 네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要么, 要么. 이 단어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 뭐를 경성 처리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要么, 要么. A거나 B다. 이 표현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첫 번째 不是就是, 두 번째 除了就是, 세 번째 或者였지요. 이 세 가지 표현은 A거나 B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또는 A와 B가 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반면에 지금 설명드리는 要么 A, 要么 B는 A이거나 아니면 B다라는 뜻입니다. 즉 A와 B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문 보시죠. 예문 1. 要么今天谈要么明天谈反正
我们要见一面. 다시 한번. 要么今天谈要么明天谈反正我们要见一面. 오늘 보건, 오늘 이야기하건 내일 이야기하건 反正. 이 反正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正, 反이죠. 그럼 反正은 正 정면일까요? 反 반대면일까요? 둘 다 있죠? 선택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어쨌든 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건 내일 이야기하건 어쨌든 우리는 한번 봐야 돼. 만나야 돼. 이때 이야뭐 A, 이야뭐 B는 A 아니면 B다란 얘기입니다. A와 B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문 2번. 考试只有两种结果要么及格要么不及格 다시 한번. 考试只有两种结果要么及格要么不及格 시험에는 두 종류의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이때 이야오머는 둘 중에 하나만 되기 때문에 합격이거나 불합격이다.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혜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지혜구, 지혜구 말 그대로 결과죠. 이 지혜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나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혜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결과죠. 좋거나 나쁜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음의 단어도 있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정구어, 정구어 한국어로 도금하면 성과. 이 단어 역시 한국에서 쓰죠. 성과는 무슨 뜻이에요? 달성한 결과,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정구어 하면은 결과가 이미 좋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반면에 따라 읽어봅니다. 허구어, 허구어, 후과인데요. 이 표현은 한국어에는 없죠. 중국어에만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허구어는 나쁜 결과라는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단어만 가지고도 그 결과의 좋음 또는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结果, 成果, 后果. 우리나라에선合格, 合格, 합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어는 个 표준의 지 다다르다, 미치다라는 의미로서 합격이란 말을 씁니다. 물론 요새는 合格라는 말도 함께 써요. 의미는 둘 다 같습니다. 예문 3. 早上来公园的人们要么跑步要么打太极拳 다시 한번. 早上来公园的人们要么跑步要么打太极拳 아침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跑步
조깅을 하거나 또는 따 타이지 취엔 태극권을 한다. 주의할 것.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태극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깅도 할 수 있고 태극권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야오머 A, 이야오머 B와 앞에서 배운 세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이어더, 이어더. 이 이어더라는 표현은 있는 것, 우리 기억하시죠? 로 끝나는 것은 원래 소유격으로 뭐뭐 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뒤에 뒤에는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무언가 명사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로 끊어짐으로써 뭐뭐한 것 명사형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어더라는 표현은 있는 것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어더라는 표현만으로는 뒤에 오는 것, 즉 A나 B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봐야 하죠. 이 이어더 A, 이어더 B는 따라서 있는 것은 A거나 또 A도 있고 B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배운 네 가지 구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은 A하고 어떤 것은 B하고 라는 열거형을 나타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만 의미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놔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厂里有各种各样的床，有的宽，有的窄。 厂은 공장, 공장입니다. 또는 창고라고 해도 큰 잘못은 아니죠. 따라서 장리 하면은 공장 안에는 各种各样的床, 각양각색의 침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양각색이라고 많이 쓰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각종 각양이라고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各种各样,各种各样。有的宽, 어떠한 것은宽, 넓어요. 有的窄, 어떠한 것은 좁습니다. 따라서宽, 窄는 서로 상반된 표현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宽, 窄, 宽, 窄. 기억하십니까? 초급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글자로 된 형용사는 가급적 서로 상반된 의미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죠. 왜? 두 단어의 의미를 알면 세 가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宽, 넓다, 窄, 좁다. 이제 두 단어를 합치면 宽, 窄,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넓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이 이어더 A, 이어더 B라는 표현만 보면 뒤에 오는 것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문장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이어더 이거는 사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분명히 여기에 床, 침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떠한 침대의 줄임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열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 개
4개, 5개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예문 보시죠. 图书馆里有很多学生，有的预习，有的复习，有的准备期中考试，有的睡觉，有的聊天。다시 한번. 图书馆里有很多学生，有的预习，有的复习，有的准备期中考试，有的睡觉，有的聊天. 도서관 안에는 매우 많은 학생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어떤 것인데요. 이제 앞에 学生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여기에 有的는 어떠한 어떠한 사람의 줄임명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预习 예습하고요. 有的复习 어떤 이들은 복습하고요. 有的 어떤 이들은 准备 준비하는데 期中考试 따라해 봅니다. 期中 학기 중간의 줄임명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간고사는 중국어로는 期中이라고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期中考试 期中考试 기말고사는 한국어와 똑같아요. 따라 읽어봅니다. 期末考试 期末考试 期中考试 중간고사 期末考试 기말고사가 되죠. 어떤 이들은 중간고사를 준비하고요. 有的睡觉 어떤 이들은 잠자고 有的聊天 어떤 이들은 잡담을 합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 2번씩 읽어드릴게요.